여러분 이런 발음, 발성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금세 늘게 됩니다. 발성과 발음 연습을 통해 성공적인 의사소통 이루기. 모음과 문장 반복 연습, 복식 호흡, 까다로운 발음 분석하기. 성공의 길. 말하기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발성과 또 발음을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거 이래서는 안 되죠. 정확하게 알고 재미있게 말하는 거 해야 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이 바로 발성과 발음 연습입니다. 상대방에게 내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을 할 때 먼저 입술과 목, 혀 등 조음기관, 음을 만드는 그런 기관이죠. 조음기관들이 유연하고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준비 운동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들 조음기관을 풀어주면 실제 발음이나 발성을 할 때 내가 뜻한 대로 전달력을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성의 높낮이의 변화를 주고 강약을 포인트로 주면 듣는 사람에게 생동감 있고 전달력 있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듣기 좋은 목소리의 공명을 만들고, 공명, 울림이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톤을 지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표현 방법에 맞춰 자유자재로 조절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적인 발음과 발성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 도민고 김국 교수의 스피치 횡단열차 힘차게 출발합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여러분들이 칙칙폭폭 따라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칙칙폭폭 했다는 그런 분들의 메시지도 저에게 오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발표 불안증, 연당 공포증, 또 무대 공포증, 말하기, 성공적인 스피치 다 하고 싶은데 그 두려움에 떠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두렵다, 싫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발음도 정확하지 않다, 소리가 작다, 거칠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온다, 나 자신도 듣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법을 함께 찾아볼까요? 네, 시사도민고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유튜브입니다.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을 나누는 기분 좋은 유튜브입니다. 많은 관심, 응원,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있어야 좋은 유튜브 만들고 살기 좋은 사회, 행복한 우리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런 발표 불안증, 무대 공포증, 또 내 말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는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떨림을 이겨내고 성공적인 말하기와 스피치를 할 수 있는지 발성 6계명, 발음 6계명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불안증, 공포증 이겨내야죠. 그래야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되고 또 내 뜻이 전달되고 내가 만들어 놓은 목표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발성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6가지 기본 훈련법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첫째는 입을 아 모양으로 입에 크게 벌립니다. 아는 소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음입니다. 아야, 어여, 오요, 우이, 의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죠. 목을 풀어주면서 소리가 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두 번째, 목소리의 크기를 작은 음성부터 큰 음성까지 점진적으로 소리를 냅니다. 소리의 강약을 다양하게 훈련하는 거죠. 커지는 거죠. 이렇게 소리를 약한 데서 강한 데서 약하게 바꾸는 거죠. 세 번째는 목소리의 높낮이를 낮은 음성부터 높은 음성까지 점진적으로 소리를 냅니다. 소리의 높낮이를 다양하게 훈련하는 거죠. 훈련이 반복되면 노래도 잘하게 됩니다. 이런 소리를 계속해서 높낮이를 달리하면서 해보는 거죠. 네 번째는 목의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의 근육을 사용하게 되면 발성이 딱딱해집니다. 목의 근육을 풀어주고 내려놓고 발성하면 소리가 함께 열리면서 잘 들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복식 호흡입니다. 복강을 사용해서 호흡하는 소리를 내야죠. 복식 호흡을 하면 소리의
울림 또 듣기 편함이 매우 좋아집니다. 대화나 발성도 아주 편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호흡을 조절해서 숨을 들이쉬고 마시는 그런 훈련을 반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호흡기관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길게 들어 마시고 길게 내쉬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런 발성 연습과 함께 발음 연습도 필요합니다. 발음이 부정확하고 명확하게 들리지 않으면 듣는 사람에게 전달력이 약해집니다. 발음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어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헛소리가 나거나 또는 불분명한 발음은 상대방에 대해서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게 됩니다. 저도 방금 잘 안 되네요. 이거 고쳐야죠. 소통이 잘 안 되니 답답하고 같이 이야기하기를 싫어합니다. 스스로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대인기피증 나타날 수 있죠. 정확한 발음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침착하게 준비된 문장이나 책자를 꼼꼼하게 읽고 저음기관을 원활하게 사용하는 훈련을 반복해야 됩니다. 저음기관을 활용해 발음 연습하는 방법은 6개명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혀의 움직임을 크게 동작하고요. 입안 구석구석을 혀로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입안 구석구석을 그리고 기관들을 움직이는 거죠. 입술과 혀, 근육 그리고 저음기관들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입술과 혀, 근육, 저음기관들을 계속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대한 입을 크게 벌려서 아, 에, 이, 오, 우를 10번 이상 반복합니다. 아, 에, 이, 오, 아에, 이, 오, 우, 아에, 이, 오, 우 이걸 반복하면서 스스로 풀어주는 거죠. 세 번째는 큰 소리로 혀를 힘차게 차올면서 똑딱똑딱, 철썩, 찰싹 또는 찰싹, 철썩 이런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를 10번 이상 반복해서 발음해 봅니다. 점점 발전시켜 나가면 더 실력이 늘겠죠. 들의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깐 콩깍지면 어떻고 안 깐 콩깍지면 어떠냐? 깐 콩깍지나 안 깐 콩깍지나 콩깍지는 다 콩깍지인데 이런 연습 많이 하시죠?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공장장이다. 이것도 이 같은 이 받침을 가지고 연습해야 됩니다. 저분은 백법학 박사이고 이분은 박법학 박사이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 온 솥장수는 새 솥장수이고 금년에 온 솥장수는 헌 솥장수이다. 이건 좀 쉽죠? 상표 붙인 큰 깡통은 깐 깡통인가 안 깐 깡통인가 이렇게 어려운 발음하는 문장들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연습 많이 하세요. 네 번째, 최대한 입술에 힘을 빼고 이렇게 입술을 스트레칭합니다. 입술이 떨리면 나중에 동작이 점점 더 모음이 원활하게 발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정확한 발음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홍길동입니다. 저는 김은국입니다. 저는 신사임당입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첫 발음이 잘 풀리면 모든 발음이 다 원활하게 풀립니다. 그 과정에 다시 또 입술 풀어줘야죠. 여러분 이런 훈련도 자꾸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자신에 대한 소개를 또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소개, 자신이 다니는 학교나 직장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을 1분 정도로 발표하는 겁니다. 저는 기역대학교에 다니는 1학년 신입생 김똘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해보는 거죠. 저음기관을 통해서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시, 소설, 술필, 신문, 사설 이런 것들을 자꾸 읽으면서 발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장을 중심으로 자꾸 하다 보면 나에게 어려운 발음은 무엇인지 어떤 문장이나 단어에서 막히는지 또 어디서 더듬는지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고 내 생각과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수준 높은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발음, 발성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금세 늘게 됩니다. 시사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스피치 횡단열차 오늘 발음과 발성에 대한 이야기 열차 운행을 해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